안녕하세요, 풍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번에 어떤 분한테 자극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분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그 디테일을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지 내용은 결은 거의 같은 걸 아니까 제 채널 같은 작은 채널을 보는 분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다 하는 매매법이랄까?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매매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일단 이분이에요. 이분이 겉으로 봐도 일단 나이가 좀 어려 보이죠? 이게 2년 전, 2024년 한 7월쯤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분이 이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17억을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저 원래 이렇게 번 사람 무시하거든요, 제가 원래.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안전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하고 초보가 할 수 없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엄청 많아야 되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이게 위험한 걸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100억 누적 수익 100억을 저거 하고 기록을 하고 이것도 저기네. 이제 하고 요번에 강의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대략의 내용을 대부분 Q&A만 하지만은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자기의 관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때 거부터 계속 봐야 되고 이거 말고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 주미사에 가보면 요분 30살이네. 지금 2년 전에 30살이니까 32살이네. 만주님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 트레이더 중에서는 이 캐리라는 사람, 스캘퍼 말고 진짜 세상은 넓다고 생각한 게 만주님이 제일 돈을 많이 베팅하고 제일 많이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더 많이 치더라고요. 이분이 베팅을 때리면 요즘 만주님도 100억, 뭐 150억, 200억 때리긴 하는데 진작에 200억씩 때리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117억 벌었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보고 이제 저는 좀 자극을 받았는데 광고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저거를 해줘요. 강의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용을 대부분 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디테일의 타점이나 이런 거도 다 보여줘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나주다라는 카페에 있어요. 거기 좀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 요즘 주차연보다 거기가 더 유명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보통 고수들이 이렇게 타점 이렇게 올려주는데 보니까 이제 결이 저랑은 완전 다르긴 한데 제가 원래 이런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결이 다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시드 잡고 하니까 이런 시드 적을 때는 빨리 올려야 된다는 좀 그게 있단 말이죠. 압박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러니까 주력 매매는 아니지만 이런 매매를 좀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또 이분은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제야는 아니고 아는 사람만 아는 저기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나봐요. 영상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이 내용도 엄청 좋은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보니까 나이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40, 50대 기본부터 해서 그러니까 최소 30대 이상이고 30대까지는 괜찮은데 40, 50대 되면은 이분처럼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분을 같이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하고 결이 완전히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닌데 저는 몰랐어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기 주차연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생들 굉장히 많이 배출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눌림 매수자더라고. 저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분은 몰랐는데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동문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이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아직 채널이 작다 보니까 디테일을 다 공개해. 그래서 아직은 이 채널, 이런 채널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강의도 들어보면 좋고, 기왕이면 강의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왜냐면 정확하게 정수를 담아서 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더 트레이딩 요즘 강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선 TV 이분은 강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꿈이 10만 구독자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겸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결이 저랑 비슷해요. 근데 제가 좀 더 저는 작은 채널이고 좀 더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때려드리는 거고, 결이 거의 같습니다. 눌림 매수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눌림 매수자로 살아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시드가 100억대로 좀 불고 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주력 매매가 여기라서 여기를 좀 이따 알려드리고, 요거는 오늘의 핵심인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게 손익 금액이 이거거든요. 한 종목에, 그것도 채비란 종목이에요. 채비란 종목인데, 채비를 그날 근데 이분이 저랑 이거 하나 결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소개시켜드리면, 매매 법은 조금 달라요. 저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좀 영감을 좀 얻은 게 있긴 해요. 제가 이거 채비 얼마 전에 영상에 이거 어떻게, 채비 같은 건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 디테일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장중 매매에서. 그거하고 결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10억을 손익이 10억이야. 이거를 100억 넘게 때리더라고. 와, 그래서 만주님도 이렇게 100억 신규 상장에서 100억까지 안 때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좀 미쳤어, 좀 보니까. 그래서 채비 한 종목만 해도 수익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신규 상장주에서 10억을 수익을 봤다니까. 10억을 때린 게 아니라 미친 것 같아. 만주님도 막 이거 신규 상장 들어가서 1, 2억 벌면은 잘 벌었다고 막 자랑은 아니지만 수익 인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칭송 받거든요. 근데 와, 진짜 진짜 신규 상장주에서 100억 때려놓고 10억 수익 보는 건 저 진짜 신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점이 만주님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막 불타기 하면서 이게 추세 추정하면서. 근데 이게 요 매매 관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그때 채비를 만약 이때 했을 때, 제가 돈이 저기밖에 없었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채비를 언제 했지? 뭐야, 왜 안 나와? 아, 주말이라 안 나오네. 주말이라 이게 손익 금액이 안 나오네. 아, 기간으로 봐야겠구나. 잠깐만요. 나온다. 자, 이때 제가 계좌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익률이 막 15%, 13%, 13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막판에 또 들어왔다가, 이거 뭐지? 또 들어왔다가 이거 다음날 매매하다가 날렸구나. 다음날도 매매 좀 이렇게, 다음날에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2번 매매하긴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날도 하려다가 한 거 첫날만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진짜 조금 수익 번긴 한 건데, 이게 작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통 멈추거든요. 이게 20%가 가까이 되잖아요. 첫 자리에서 잡은 것. 근데 이거는 관점이 정말 그때 제 채널 보면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입으로 떠들면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한 타점밖에 못 먹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지수 관련으로 이제 이 해칭을 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업 투자자가 하다 보니까 장중 매매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런 걸 가급적이면 안 봐요, 원래. 이걸 안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보면은, 장중 매매 할 수도 없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장중 매매 할 수 없는데, 괜히 이런 걸 감화돼가지고, 막 따라하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실시간 대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이 종목은 워낙에 할만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을 이 정도 챙겼던 건데, 제가 이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런 종목에 한해서는 내가 시드가 1억이 있거나 그러면 시가에 3천만 원씩 때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막 그렇게 때리면은 막 3천만 원에 만약 20% 수익 받아 쳐봐요. 그러면은 벌써 얼마입니까? 6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2차 파동까지는 해볼 만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이미 9, 7%가 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2차 파동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하고 차이는, 매매 스타일의 차이는 당연히 다르지만은 관점 자체가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117억이라는 시드를 가지고 이런 거에 근데 시드가 이게 수익이 117억이고 시드가 한 300억, 아닌데 100만 원을 117억이니까 117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100억 때리지? 이거 첫날이라서 이거 100억도 아닌가? 100억까지는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까지는, 50억이구나. 50억이네. 50억에서 20% 수익 본 거네. 비슷비슷하네요. 100억인 줄 알았는데 20% 수익 받네. 그러니까 50억을 사서 저기 한 거네. 근데 여기 첫 자리에서 워낙에 잘 사서 좀 이렇게 비중 좀 태워가지고 여기서 한 10억 이상 때려가지고 쭉 끌고 왔으면 이게 한 60 몇 프로 정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 가까이 오르네. 이거 가지고 수익금 담보로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서 한 20억을 때렸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바로. 근데 그런 관점인데, 이런 건데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주도 종목을 제가 이제까지는 정리만 하고 웬만한 매매를, 그러니까 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알려주면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장중 매매를. 왜냐면 대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할 사람은 어차피 해야 된다. 저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좀 말리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오토에 제가 어제 이제 얘를 먼저 했어요. 현대오토 아니네. 이전날 이제 스윙으로 들고 올라다가, 현대오토 내가 어젠가 그제 하는데 어딨지? 이네. 근데 어제는 이렇게 해서 샀다가 오늘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제는 꺾여가지고 날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손절하고. 근데 오늘은 또 하필이면 오늘 또 안 했네. 근데 왜냐면 오늘은 아침에는 얘보다는 현대 무벡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현대 무벡스를 얘가 장중에는 맞다. 초반에는 주도주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했어요. 얘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드가 워낙 작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시드가 작다는 핑계로 맨날 여기서 몰빵을 쳐. 근데 못 참아.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해서 맨날 털려요. 막. 그리고 불타기 해서 이렇게 여기서 불타기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건 좋아. 근데 여기서 또 사서 어쩌고. 그래서 현대무역사가 그렇게 재미를 엄청 많이 보질 못했단 말이죠. 수익을 엄청 많이 보질 못했어. 막판에 이제 여기서도 손절하고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돈이 나중에 여기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상한가 간답시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 베팅을 하려면 여기서 그러니까 비중 베팅을 여기서 하지 말고 분할 매수만 하면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드가 없다는 핑계로 맨날 원포인트를 잡아가려고 그래. 근데 영상을 보니까 장중 매매 하려면 역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종목 선절 잘해갖고 수익을 잘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거 주도주를 찾아야 돼. 주도주. 근데 주도주를 어떻게 찾냐면은, 본인이 시장을 볼 줄 알면은 미리 이제 심플 간신 종목 이런 거 이게 채널 가보면 이런 심플 간신 종목 이 주도주들은 다 그렇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심플자 같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은 보통 앞에서부터 반도체 변압, 전선, 재건, 유리기판, 뭐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로봇, 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에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미리. 저도 당연히 그 전날부터 영상 올리면서 미리 내일 무슨 종목을 봐야 될지, 무슨 테마를 봐야 될지 미리미리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난 거 디테일을 정리를 최근에는 안 했어. 이렇게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부터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은 또 지나간 거기도 하고 장중에 이런 걸 또 알아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톡방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티마를 못 하고 있는데 윤채님 어디다 올려줬지? 어디다 올려줬지? 제가 올려달라 그래갖고 윤채님이 여기 올린 게 있는데 아 찾으려면 또 근데 티마를 가보면은 안되겠다. 여기 있다. 자 보시면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면은 보통 테마가 이제 주도 테마가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은 보통 티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유료예요, 유료. 근데 일주일 정도는 무료 쿠폰이 떠요. 그래서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해보고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정도면 웬만하면 윤곽이 가려져요. 갑자기 막 그 오후에 이제 바뀌는 경우 있는데 오전 주도 테마는 적어도 9시 반에서 10시 정도면은 이제 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맨 티마에서 맨 위로 앞에로 올려줘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은 얘네들이 가급적이면 저기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갑자기 왕관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왕관을 주도주로 해가지고 그 주도 테마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잡주들이 세단 테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먼저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현대 오토에버랑 현대 무벡스가 올라오고 9시 반쯤에 현대 오토에버랑 대장주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티마를 보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주도주를 빨리 파악하려면은 공부량이 엄청나야 돼. 이 종목이 도대체 뭐지? 여기 실시간 종목조에 딱 여기랑 여기 이거 세 개.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당일 주도 중에서는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중에서 한 20위권까지만 보면 돼요. 그 와중에 상승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잡주들이 그날 이제 얘네들 삼전 하이닉스가나 현대차 이 세 놈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여기서 중간에서 주도주가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여기 상한가 갔던 놈들 중에서 주도 테마가 나와요. 예전에 그 광통신이나 아니면 광통신에도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주도주가 있긴 하죠. 이제 완전히 밝혀지긴 했죠. 거기서 이제 양자 같은 애들. 양자는 잡주로만 이어지는 테마란 말이죠. 아니면 예전에 뭐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 건설 테마 뭐 이런 것들은 잡주로만 이어져. 근데 그런 애들이 날뛰는 장에는 주도주가 없어서 날뛰는 거예요. 여기에 주도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단 여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봐야 돼요. 여기서 상승률이 좋으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10% 이상 가는 초대형주가 여기서 주도를 하고 있다. 나한테 다 돈이 쏠리고 있다. 이거를 보면서 실시간 종목조에 그런 애들이 막 올라와. 그러면 대장주부터 해갖고 막 나열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주도주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티마를 했을 때는 좀 좋았어요. 장도 좋았지만 제가 한 달 결제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좋았어. 빨리 찾아주니까 얘네가 빨리 찾아주고 빨리 정리해주고 제가 모르는 종목을 딱 갖다 붙여갖고 얘까지 붙였구나. 그러면은 얘네가 완전 주도인가 보다.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든 잡아서 딱 들어갔을 땐 잘 됐어요. 지금 어제 같은 장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잘 됐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흔들려가지고 거기다가 얘네가 그 로봇이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어려워졌어. 원래 바이오만 그런 짓을 하는데 대장주를 중간 딱 교체했단 말이죠. 현대 오토웨하고 현대 무벡스를 바꿨단 말이죠. 근데 원래 그런 짓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장이 어려워진 거죠. 상승장인데 그런 식으로 어려워진 거야. 누가 봐도 현대 쪽이 그 주도주인 건 알겠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때쯤 한 10시 초반쯤에 보면은 얘는 현대 무벡스는 살짝 꺾였죠. 14%대로. 근데 10시쯤에 보면 현대 오토웨보는 여기서 꺾이다가 갑자기 10시쯤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와. 잠깐 꺾이다 이렇게 올라와. 근데 이미 여기가 17% 20%대예요. 그럼 얘도 갑자기 다시 꺾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어려워진 거야. 옛날에는 현대무벡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현대무벡스 가고 현대 오토웨버가 이등주인 척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가고.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크로스가 난 거예요. 현대 무벡스는
현대무역수는 대장주인 척 하다가 이렇게 꺾였고 꺾여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다가 대장주인 척, 그러니까 이등주인 척 하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교체하는 게 원래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2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상승장에 이제 그 약간 일단 단기적으로 그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세력이 어지럽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았고, 그리고 재료도 본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자율주행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 구간 상태인 거예요. 이때 구간. 이때 주도주를 했던 이 구간의 상태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장중에 빨리 한 사람들은 수익을 받고, 저처럼 늦게 한 사람들은 이게 맞아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중요한 자리인 여기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현대무역수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빠르게 갈아타면 되거나 아니면 얘를 같이 사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도 사도 됐었는데 제가 살려고 했는데 시드가 안 따라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현대무역수를 조금 더 얼마 정도는 따라가겠지, 교체하면서 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얘한테 말렸던 건데 결국 그런 거고. 자,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제 채널만의 장점 뭐냐? 그러면 그래, 찾았는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예전에는 옛날에 하던 짓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거 하루에 진짜 10시간씩 20시간씩 그 쳐다보면서 예전 차트 펴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어떤 거냐면은 요 자리. 여기구나. 여기도 있네. 자, 근데 여기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8시, 이게 NXT니까. 근데 얘가 NXT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규장 차트가 됐잖아요. 이제 슬슬 NXT에서 이렇게 올라왔네. 그럼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근데 의심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져요, 사실. 그냥 꺾이면 그냥 손절하면 되고 다른 놈 바로 잡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서 제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한 2, 3%, 3, 4% 손실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미수 몰빵 치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 거를 다른 종목 찾아서 다른 종목을 여기서 사잖아요. 그럼 얘 판 거에서 60% 정도밖에 못 사요. 그럼 손익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맨날 고민을 하는 거야. 그 고민하는 사이에 그놈이 다 날아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방법을 수정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익가 많고 연습 매매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런 걸 찾으면은 내 시드에서 여기서 그 단타치 시드, 단타는 어쨌든 미수 물량 쳐도 돼요. 막 그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을 해야 돼. 그 손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꺾였다, 얘는 꺾인다, 얘가 주도주가 아니다, 그거를 느껴야 돼. 그걸 느끼려면 일단은 내가 잘 모르겠으면 티마를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장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실력은 있는데 그 비중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비중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맨날 이런 거에서 발리는 건데, 그 종가 베팅에서 수익 잘 보다가 이게 이런 데서 제가 막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다가 맨날 발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 목적은 종가 베팅에서 들고 왔다가 두 번째 자리는 여기를 꼭 먹어보고 싶은 거야. 종가 베팅은 전날 여기서 사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분할 매도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도 잘 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그전엔 조용하다가 이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현대무역수는 다 봤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자리를 잡아보고 싶은 거야. 이런 자리를 잡아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 이 구간에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는 아침에는 내가 주도주야 이런 놈들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심플자 방식대로 하면 좋아요. 사실 심플자는 제로를 미리 파악해 놓고, 누가 주도주인지 모르겠으니까 너도 후보잖아. 다 사. 그 중에서 한 놈만 올라가면은 그래, 그 놈이겠네 하면서 나머지는 뭐 약수 이런 데서 다 자르고, 꺾이면 자르고 한두 놈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방식이, 심플자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보는데, 공부량이 장난 아니어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심플자 같은 방식은 그냥 주도주가 될 것 같은 놈들 다 사놓는 방식이에요. 저도 원래 씨 뿌리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대신에 시드가 좀 있어야 돼. 심플자도 옛날부터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시드 그때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못했어요. 시드가 커지면서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잡아서
5% 10%를 챙기니까 여기서 잡아서 2, 3%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어쨌든 수익률이 엄청 높아. 주도주가 아니든 웬만해서는 여기서 3% 장중 매매했을 때 이거 그 오이선하고 저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코인도 잘 되거든요. 코인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이 매매는 코인도 잘 되고 모든 종목한테 다 잘 돼. 아니 모든 그 뭐랄까 차트가 있는 모든 상품에 다 잘 돼요. 제가 다 해봤어 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매매를 안 하려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근데 다시 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도 하고 빨리 벌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여기서 몰빵 치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여기서 몰빵 치려다 보니까 그 불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몰빵 안 치고 얘가 틀렸네 하면서 딴 종목한테 빨리 이런 자리 나오면은 걔한테도 하나 사고 얘가 꺾이면 얘가 팔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간 놈을 따라잡으면 되는 거, 추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확실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올라갈 때 여러 종목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가 주도주야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면 얘도 자 얘는 NXT 종목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얘도 거래대금이 막 500억 막 아침에 겁나 터지잖아.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2천억 2,500억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올라와요. 그리고 상승률도 꽤 좋아. 얘는 NXT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승률이 꽤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종가에서 이렇게 시가에서 올라왔으니까 5% 6%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꼬리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저는 원래 아래꼬리 기다리는데 얘가 아래꼬리를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꼬리가 터질 때는 좀 분할 매수해야 돼요. 아래꼬리가 터질 때. 이렇게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다 안 사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 요 자리 줬잖아요. 요거는 꼭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여기서 날아가면 욕 한 발에 해버리고 그냥 보내줘요. 그리고 다음 자리를 잡아. 여기를 잡아. 여기를 잡아요. 그냥 날렸으면 여기를 잡아야 되고 안 날리고 자리 줬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올라가다 오일선 깨지는 자리. 근데 얘가 아래꼬리를 달면서 깼단 말이죠. 그러면 아래꼬리를 한 번 더 온다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여기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래꼬리 근처에서 잡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놨을 거야 아마 여기. 그리고 여기서 안 찍어주지 않는 거 보고 쌍욕했겠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웬만하면 요 근처에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아래꼬리가 이제 그 아래꼬리에서 운 좋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대놨던 걸 빨리 취소하고 여기서 잡아보겠죠. 요런 자리에서 잡아보려고. 이거 스캘핑에 가까워서. 근데 어쨌든 승률이 굉장히 좋다. 근데 얘는 주도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파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요런 자리에서 잘 잡았다 싶으면 일단 똑같아. 3% 5% 나머지 물량 가지고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런 종목들이 한 10종목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상승장이다 보니까 수급부위 막 분산된단 말이에요. 하락장은 존나 쉬운 게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안 나와요. 하락장은. 그럼 하락장은 얘가 주도주야. 그냥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하락장은 갑자기 여기서 얘가 꼬꾸라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더 좋아한다는 소리야. 왜냐면 명확해요. 하락장이나 하락장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 미모사 이분이 설명을 해줬을 때 이 라이브 여기서 후반에 제일 많이 물은 게 이거 하락장도 되는 거 맞나요? 안 해봤잖아. 근데 이분이 하락장에서도 2022년 4월부터 그러니까 저랑 동기에 사실상 이분도 2020년 4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단 말이죠. 저는 정확히는 제가 시작한 게 주식 자체 시작한 건 2020년 3월 16일에 제가 3월 12일 하나투어로. 근데 주식을 처음으로 제 돈으로 매수를 한 게 하나투어인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2020년 3월 11일인가 12일. 정확하지는 않네. 그때 매수한 게 저는 근데 이분이 4월 달에 처음에 100만 원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때 막 처음에 250만 원 현금 있던 걸로 그냥 사가지고 한 수익 30-40% 그냥 보고 야 주식이 이 맛이구나 하고 그때 막 영원 몰빵 해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했단 말이야. 막 현금으로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땡겨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저도 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다가 한 2-3개월 지나고 나서 공부 엄청나게 했거든요.
하루에 저도 한 20시간씩 차트 보고 어떻게 하면 매매하면 되나, 제 차대를 그때서부터 알고 강한 종목이 어쩌고 주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황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엄청나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는 안 듣고 굳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안 들었던 게 저는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여러 채널을 관점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강의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저랑 다른 게, 저는 어쨌든 종산 이분처럼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매매 목적은 이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분처럼 하긴 했어. 시드가 좀 됐으니까. 근데 그 제가 이제 비중 조절, 그때도 비중 조절 이런 걸 잘 모르고, 이거를 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는 계좌가 끝났어요. 사실상 완전히 깡통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만 있었어도 아마 그 부활했을 거야. 근데 그때 막 시드가 80만 원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작은 시드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한강통신도 주도주급이었어요, 아침은. 근데 가다가 완전히 저 10시쯤에, 9시 반 막 이때쯤에 그 로봇주들이 개같이 날아가면서 다 같이 막 현대차가 쫙 올라가면서 하니까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강통신 꺾이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아침엔 주도주였어요. 얘도 주도주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아침엔 똑같아. 아침엔 다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제 타점은 항상 똑같지만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처음엔 옛날에 9시 종목은 이게 있었어요. 그 저기 뭐냐, 심플자는 어디서 사냐면은 9시 옛날에 어떻게 샀냐, 심플자가 여기서 다 사요. 여기서 시가에 미리 베팅을 다 해놔. 한 10종목을 미리미리 다 예약 매수를 딱 걸어놔요. 그 중에서 이렇게 올라간 놈들 따다다다다다닥 이때 심플자는 손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면 운 좋게 막 올라가다 내려간 놈도 있고, 막 옛날에는 이제 테마가 좀 더 강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는 놈도 있고, 올라가다 이렇게 하는 놈도 있고, 지금 이거 대한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놈도 있고, 그냥 쭉쭉 가는 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을 잡아보니까 시가 베팅을 해놓으니까 얘네가 생각보다 잘 가더라. 그래서 그 심플자는 시가 베팅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지금 9시 종목들보다 NXT에서부터 미친듯이 날아간 종목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플자가 대우건설 이런 거, 우리기술 이런 거 9시 종목, 8시에 안 시작하는 종목을 굉장히 잘해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팔고 나와요, 그냥 일단. 그러면 손절은 짧아. 2, 3%, 한 3, 4%? 많이 손절 봐야 한 7, 8%? 근데 그 중에 시작하자마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꺾일 종목이 아닌데 라고 해? 그러니까 심플자 관점 자꾸 섞어서 죄송한데, 저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를 잡는 건데, 여기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개빡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작살나는 거 오지게 많아요. 그럼 여기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틀렸잖아요. 그럼 이런 놈도, 다른 놈도 이렇게 가 있어. 그럼 요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첫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하고 엄청 고민하다가 3년 전에 찾아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장중 매매 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장중 매매 할 수 있는 일도,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데 맨날 보고 날라간 거 보고 데이터 쌓고 있다 보니까 현타 겁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모으다가 집어치웠거든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얼마 없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뭐 3%, 5% 일단 챙겨놓고, 나머지는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해요? 3% 5% 챙겨놓고 돌파 매매 하는 거, 이거는 강의 들어요. 강의 가서 매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매수 타점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절은 어떻게 해요? 딴 놈이 다 가면 손절이야. 딴 놈이 더 세네? 하면 손절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렇게 비빌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3%, 5% 막 이래요. 근데 딴 놈을 같이 잡잖아? 그러면 그 놈이 날아가면서 10% 막 20%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손익비가 나온다고.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21선이거든요.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요, 한 번씩. 그리고 꺾이고 이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주도주예요. 보통. 장중. 그래서 현대무백스가 아침에는 주도주였죠. 오전에는. 그래서 1분봉 기준입니다. 1분봉이 제일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하고
여기까지가 아직 몰라. 여기는 아직까지 누가 이겼는지, 대한광통신이 이겼는지, 대한전선이 이겼는지, 현대무백스가 이겼는지 몰라요. 아직 결정이 안 났어. 어차피 거래대금은 다 아침에 다 같이 터졌어요. 다 같이. 근데 후보군은 3개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현대차가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갑자기 나 따라와 하면서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야 우리 그냥 간다. 삼전 하이닉스는 그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는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삼전 하이닉스 일단 빼고 반도체를 일단 빼도 돼. 그럼 되게 편해요. 그럼 반도체를 다가 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도체가 다 같이 시장을 끌어내리잖아요. 현대차도 막 빌빌거리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그날은 박살나는 날이야. 그러면 그때 전에 얘기했던 뭐 신규 상장주 바이오 해지 종목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개잡주들이 막 우리가 가자 막 이러면서 막 광통신이 갈 수도 있고 뭐 양자가 갈 수도 있고 막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테마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쉬면은 테마가 일어난다. 이 공식은 지금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광통신이냐 전선이냐, 최근 강했던 전선이냐 광통신이냐 로봇이냐, 아니 로봇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으로, 오늘은 로봇이라기보다 현대차가 가면서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그 자율주행 쪽으로 쏠린 거예요. 로봇보다는 좀 더 자율주행 쏠렸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세나 테크놀로지가 약간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야 되나? 세나가 먼저 8시 NXT에서 이미 갔어요. 얘가 상한가를. NXT에서 얘가 25% 이상 올라갔었어. 여기서 갭이 막 오지게 뜨더니만 여기서 올라갔었어요. 여기서가 이미 24, 5%막 이래요. 어디야 9시 딱 될 때 여기가, 얘를 어떻게 잡아? 개잡주인데 거기서 개박살 날줄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지가 삑 하고 그냥 상한가 바로 가요. 여기서 삑 하니 바로 가. 이건 못 잡는다니까, 이런 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놈 이상해. 저는 아침부터 얘를 봤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 종목을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일봉상으로 이날 실제 들고 갈 생각으로 이날 매매를 엄청 해요.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돌릴 것 같다. 근데 이 썩을 놈이 어쩌고저쩌고 안 가고,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릴 줄 알고 슈팅봉이 여기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좀 전쟁 이슈 어쩌고저쩌고 한 2달 절더니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봤어요. 얘를 말 올라오길래 분명히 갈 거다, 가고 돌릴 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빨랐던 거죠. 3달 빨랐죠. 제가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저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런 신규 상장주가 얘 고점 대비, 제가 맨날 456 456 얘기하지만 얘 신규 상장주 고점 대비 80% 빠졌어. 80%. 근데 이런 놈 그냥 안 죽는다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 또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먼저 끼 좋게 딱 상한가를 쳤어. 그러더니 현대차가 어쩌고 하더니만 갑자기 장중에서 살짝 그러니까 NXT에서 살짝 눈치 보고 있더니만 여기서는 아직 눈치 보고 있었어요. NXT까지는 여기까지 눈치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쭉 오르고 한 3, 4% 오르고, 여기까지는 몰라요. 얘네도 대형주도 한 3, 4%는 그냥 장이 좋아서 오르는 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잡아봐도 돼요. 사실 여길 잡아봐도 돼. 두 번째 자리가 21선 꺾이는 요 자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은 여기서 손절하면 돼요. 요 부근에서 손절하면 돼. 근데 여기서 대충 쌍바닥 만들고 어쨌든 빌빌 비비고 있었잖아. 현대차가 여기서 가는 척하다 꺾고 다시 한번 쭉 올라옵니다. 돌파하는 척하도 여기 한번 꺾었구나. 이게 문제였네. 이거 이제 휩쏘죠. 여기서 당하는 거지. 그래서 9시 한 30분 정도부터 나와요. 주도 테마라는 게 9시 초반에는 안 나와. 서로 막 지들끼리 막 하다가 한 30분쯤에 내가 진짜야 이렇게 나와. 내가 진짜야. 그러면서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 막 500억, 1000억, 막 800억 터트리면서 쭉 올라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현대무백,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간 것도 있고, 처음에 현대무백스가 먼저 치고 달려서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는 누가 먼저냐 앞이냐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 큰형이 가잖아.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현대무백스, 그 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9시 반부터 치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돈이 다 쏠리니까 주도주 후보군이었던 이제 9시 반 이때쯤부터 돈이 막 쏠리면서 날아가니까 이때쯤부터 저거 하는 거죠. 한 이때쯤 9시 반 이때쯤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략 9시 30, 한 39분, 40분 이때쯤부터 이렇게 쭉 날아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대한광통신, 대한전선 이런 애들은 꼬무룩 된 거죠. 이렇게 다른 애들은 죽고 얘만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가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10% 정도? 누가 주도주인지 모를 때는 10%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5%만 해도 위로 가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해볼만 해. 손익비가 나오더라고. 여기서 몰빵만 안 치면 돼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몰빵만 안 치면 돼. 그럼 여기서 꺾였을 때 막 여기서 손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휩소는 이건 쉽지 않아. 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챙겨 놓으라는 거예요. 일부 물량. 내가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아침부터 8시부터 심상치 않아. 로봇이 심상치 않아서 여기서 잡든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잡았어. 그러면은 어쨌든 수익이 잘 났단 말이야. 3% 5% 뭐 7%가 났으니까 일부 물량을 챙겨 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흔들어도 일단 들고 가보는 거지. 왜냐면 수익권이고 아직까지 평단도 안 왔잖아요. 내가 나머지 물량을 챙겨 놨잖아요. 자, 여기서 챙겨놨잖아요. 이거를 당분간은 제가 장중 매매 아침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아프리카를 8시, 제가 이때쯤에는 방송을 못 켜요. 아침에는 NXT 때는 제가 여기서 못 키고 여기서부터 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키니까 이때 제가 장중 매매를 아프리카에 켜놔요. 그러면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 그리고 저 같은 놈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채널이 작기 때문에 시청자가 기껏해 한두 명이야. 3, 4명 막 이래요. 그럼 그걸 보면서 따라 하셔도 돼. 어차피 오차 범위가 10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1분 봉이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기껏해야 손익비 차이가 0.23%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근데 여기서 누가 주도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3, 4종목을 다 사는 거야, 다. 저는 한 2종목만 해볼 건데, 아니면 한 종목만 해볼 거긴 하는데, 저도 이제 한 2종목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퉁은 크게 들고 가고, 뭐 아니다 싶은 놈들은 이제 적당히. 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자리가 여기에요. 첫 자리, 오전 첫 자리. 그리고 나서 주도주가 10시 반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9시 반, 10시 사이에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오전에 놓쳤잖아요. 그러면 종가 베팅 겸, 어차피 종가 베팅 겸 다음날도 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맨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톡방에서나 이럴 때. 그리고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어디냐? 오후장에서 잡는 거.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시 한 30분 정도부터 한 3, 40분? 뭐 요 정도? 이때부터 12시까지는 매매하시면 안 돼. 자, 현대 무백스로 얘기할게요. 애초에 여기서부터 매매가 아니라 사면 안 돼요. 여기서 10시 한 50분 뭐 요 정도부터 요 구간까지 한 1시 요 근처 있죠. 1시 직전까지. 예전에는 12시에서 1시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요즘 트렌드가 장을 계속 봐야 아는 트렌드인데 1시 이후로 바뀌었어요. 1시 이후, 예전에는 12시 한 11시 정도부터 깨졌거든요. 21선이. 근데 요즘 장이 좋고 자꾸 매수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얘네들이 꺾이질 않고 되게 원래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 요즘에는 겁나 쳐 올린 다음에 1시부터 꺾이더라고요. 막 12시 반 1시부터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하면 보통 요 구간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 어떤 상황이었어도 매수하시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대장주다. 상한가 갈 것 같다. 그러면 상단은 해도 되는데 상단은 일단 이 매매에서는 배제예요. 상단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갈 수도 있어. 근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거 상한가 관점으로 해도 일부 물량은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 타점 아까 여기 첫 자리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자리는 21선 자리인데 여기는 관점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참고 자리예요. 21선 깨지는 자리. 여기 21선 깨지는 자리는 참고 자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못 잡아서 이 수익을 못 챙겼다. 근데 21선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요 자리를 놓치면 요 자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 두 번째 자리인 거지. 여기서는 매수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아니고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에요.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5일선을 깨는 자리. 근데 걸쳐서 깨는 거 말고. 근데 걸쳐서 깨는 자리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익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여기나 1%도 차이 안 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 구간은 여기부터. 이게 깼잖아요. 어쨌든 오일선이 잠깐. 왜냐면 잠깐 깨고 날아간 놈 너무 많아갖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내가 여기 안에서도 분할 매수 하겠다 해도 되고, 여기 안에서는 한타점. 내가 당일 매매를 얘를 전체 시드를 만약에 1000만원을 할 건데, 여기 자리를 그럼 얼마 사도 되냐? 그럼 300만원. 그런데 왜 300만원만 사냐면, 여기 요거 300만원, 다른 종목 또 있잖아요. 그럼 걔 300만원. 한 3종목을 다 사는 거야, 여기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차트를 띄워놓고, 이게 이럴 땐 차트 동시에 봐야 되죠. 왔다 갔다. 근데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 아침에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 자리. NXT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장도 마찬가지고, NXT. 요 구간은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전날에 들고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여기는. 그리고 아니면은, 심플자처럼 오늘 뭐 이 정도면 날라가겠다. 라고 미리 하고, 아까처럼 씨앗 뿌리기로 여러 종목 뿌리는 거.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요런 자리가 다 나와요. 그 대신 이제 거래대금이 좀 쏠리는 대장주여야 됩니다.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막, 갑자기 막 20몇 프로 쳐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놈들 말고, 저도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거든요.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주도주급인데 거래대금도 아침부터 막 시작하자마자 막 2천억, 막 지금 기준으로 막 1천억, 2천억 막 5분 10분 되지도 않았는데 막 2천억, 막 1,500억 막 이렇게 터지고 있는 놈들. 그 주도주급 뭔가, 그리고 테마가 막 불 것 같은 놈들. 정확히 말하면 주도주예요. 막 이런 개잡주들이 아침부터 막 개같이 날아가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에 인바디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자, 인바디도 밤 봅시다. 얘는 개잡주인데 뭐 실적이 뭐 좋다 그러면서 했어요. 자, 이거 아침부터 미친듯이 날라가. 근데 여기 첫 자리 잡았다고 쳐봐요. 여기서 깼으니까 이 자리. 잡주는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아래 꼬리가 있으면 이런 자리 기다려야 돼. 이거 디테일인데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 진짜 나중 가면은 진짜 이 디테일, 이 타점 잡아주,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는 방법하고 시장 분석하는 뭐 주도주 잡는 방법 자체만으로도 120만원 받고 있는데, 타점 잡아주는 것 자체가 이거 몇천만원짜리 강의예요. 근데 여기서 하다가 꺾이면서 21선도 꺾이고 또 꺾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수익이 잘 나왔지만 얘네들은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개잡주들이 이렇게 할 때는 테마가 있으면 괜찮은데, 테마에서 대장주면 해볼 만한데, 근데 개잡주들 테마주는요 이미 상한가가 있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가 있어. 그래서 그 상한가를 쫓아가는 다른 대장주가 있거든요. 그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개잡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얘가 세나테크놀로지랑 같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갑자기 얘도 상한가를 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냐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꺾이는 놈들 엄청 많아. 근데 이런 애들 잘못 물리잖아요. 이거 돌파한답시고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돌파했는데 1분봉 만에 3% 여기서 이렇게 꺾기도 한다니까요. 갑자기 막 5% 이렇게 떨어져 1분봉 만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아. 근데 거래대금 터지고 주도주라고 하는 놈들 중에서는 그렇게 되는 놈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이 영상 여기서 적당히 설명해주고, 이 5년 만에 170억을 번 괴물이 120만원짜리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런 주도 매매하는 방법을 인생을 걸어보겠다 하면 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예, 찐이야, 찐. 진짜 잘하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좀 감각적이야. 좀 이렇게 허술한 내용도 좀 있어,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강의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20만원이긴 하는데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자 단편적이고 편리를 제가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두 종목 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오후에 매수하는 자리가 여기라고 했죠. 여기 200일선 깨지면서 쌍바닥 다지는 자리. 1분봉상 200일선이 거의 다 상한가 간 놈 빼놓고는 한 번 200일선을 깨더라고. 거의 다 진짜 10중에 9분 정도 깨더라고. 그 대신 이렇게 한 번 바닥 만들고 쌍바닥을 보통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쌍바닥 만드는 자리에 그냥 매수 대기 해놓으면 돼. 그리고 더 떨어진다 하면 이때 이 구간부터 고민이에요. 근데 이 구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한 5% 정도 더 떨어지잖아요. 그냥 사.
사서 그 뭐 분할 매수 해가지고 평단에서 정리하고 어쩌고 하면은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재단을 해보거든요. 그 얘는 근데 2등주에서 이런 게 나왔지, 대장주들은 이렇게 안 돼. 더 잘 돼. 자, 그래서 제가 그 증거 자료로 옛날에는 이거를 맨날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엄청 했단 말이야. 이거 지금 제 스샷 떠놓은 건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이렇게 쉬우고 이렇게. 자, 요런 자리. 이거 뭐야? 현대오토에버. 요런 자리를 체크해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현대오토에버는 대장이니까. 뭐야 이거? 내가 분봉 정리해놓은 거 어디 갔지? 지금 그래도 한 10종목은 7, 8종목은 해놨었는데. 아, 뭐야? 폴더로 넘어가. 자, 여기 뭐 이런 거 계잡주들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아, 이건 무백스 어제 해놓은 거구나. 이거 현대무백스 자리, 삼성 ENA 자리 200일선 여기, 삼성 ENA 아침에 자리 여기 보이죠? 이때 주도주였을 때 제가 날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옛날엔 이런 거를 진짜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이런 거 정리했거든요. 근데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가지고, 이게 이날 5월 7일 주도주였단 말이죠. 장중 재건 그 주도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시살 찍어 놓고 그 자리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 자리 여기까지, 여기도 있었고, 여기 요 자리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죠. 근데 이런 거 첫 자리 사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자리 사놓으란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이런 거를 그 바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하는 놈들 동시에 거래대금도 터지고 상승하는 놈들이 한 몇 종목 안 돼. 기껏해야 많아야 한 5종목?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조건 검색 시기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조건 검색이 간단해가지고 만들까 생각 중이긴 한데, 조금 한번 해보고 만들어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삼성 ENA도 보면은 그날, 자, 이때가 요날 주도주였단 말이죠. 요날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근데 얘가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요즘 이게 요거는 저건 다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NXT에서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얘가 많이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처음에 50억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점점 터지면서 이미 여기서 1000억 이상 터져요. 1000억 이상. 10분도 안 돼서. 그러면 여기 상승률에 여기에 올라와 있다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20위까지만, 많이 봐도 20위까지만 보면 됩니다. 더 볼 것 같으면 한 12? 뭐 10 몇 위? 적게 볼 것 같으면. 그리고 동시에 그 거래대금만 터지는 게 아니라 상승률도 한 5, 6%에서 7% 사이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막 그 상승률이 막 이미 막 잡주처럼 올라간 놈들 말고, 잡주처럼 올라간 놈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막 두세 종목 있고 막 여기서 막 10몇 프로 간 놈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좀만 내려보면 저런 대형주들도 5% 10% 올라가 있어. 아, 그럼 저런 놈은 하면 되는구나. 그거 아니더라도 여기서 상승률이 여기서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등락률 찍어보는, 대형주들 가지고 등락률 찍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 검색식에 해보면 되긴 합니다. 뭐 시가총액 뭐 한 한 3조, 지금 순에서는 한 5조 밑으로 컷해놓고 5조 밑으로는 안 본다 뭐 이렇게 해놓고 저거 해놓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건 제가 조건 검색식을 아직 안 만들다가 그냥 옛날에 필요 없다 싶어갖고 더 감각적으로 떨어지거든. 검색식에 의존하면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황을 보는 게 느리다 보니까 그 직접 그 지금 아날로그를 하는 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런 자리 놓쳤다 싶으면은 여기도 있었고, 아직 2차 파동 자리구나, 아직 많이 못 갔구나, 이런 거. 그러면 시가에서부터 뭐 많이 올라가 봐야 6, 7%니까 아직까지도 해볼 만해. 보통 요즘 주도주는 20%까지 그냥 가니까. 그래서 거기 놓쳤다 싶으면은, 아이씨, 진짜 이거 차트 초기화 되는 거 개열받네. 스케일 할 때마다.
자, 그러면은 21선 자리에서 한번 참고 삼아서 해보고 아직 많이 못 갔다 싶으면 여기서 매수해보는 거예요. 매수해보고 올라가면 이제 챙기고 내려가면 한 61선 깨지는 자리부터 힘이 없네, 다른 놈한테 완전 밀렸네, 그럼 여기서 손절. 많이 하면 여기서 3, 4%예요. 위로는 많이 열려있고 밑으로는 많이 해야 3, 4%다. 자, 요런 자리라도, 요런 자리는 웬만하면 손절 안 나오는데 주도주가 아니네? 그럼 꺾이네? 얘도 똑같아.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네? 그럼 손절.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냥 불타기 하면 돼요. 올라가는 놈 불타기 하면 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미 수익금이 많아. 챙겨놓은 것도 있지만 그럼 불타기 하면 된다니까. 자, 이 매매,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이 영상이다. 이 영상이자 이분의 강의다. 검증된 분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다뤘는데 핵심은 주도주를 어떻게 찾고 하는 거. 1번 1번 강의 주도주 어떻게 찾을 건데, 그리고 2번 강의는 어디서 살 건데, 여기 올라가다가 1분 봉상 5일선 깨지는 음봉 종가, 올라가다 음봉 종가 깨지는 음봉 종가. 여기는 안 깨졌죠? 물론 사도 되는데 그냥 꺾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래꼬리에 사면 되는데, 뭐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 아래꼬리에 사면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깨진 자리는 여기. 자, 이거를 관찰로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윤채님하고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은 아프리카 들어와서 장중에 매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찾아와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CD가 적다는 핑계로 진짜 그랬는데 저분도 100만원에서 일어섰는데 자극 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래서 그렇고 이 매매도 할 거긴 한데 제가 주력 매매는 사실 딴 거 없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면, 아니다, 그건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원래는 직장인이면 이걸 해야 된다. 자, 영상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